안녕하세요.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배달 오토바이나 공유 차량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?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새로운 노동 형태, 바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요, 이분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세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퍼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우리나라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 플랫폼 노동자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? 한번 어림짐작해 보시겠어요?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시작입니다. 2021년에 나온 한 공식 조사 결과를 보면요, 무려 8.5%라고 합니다. 와, 생각보다 엄청 많죠?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꽤 높은 수치인데, 아,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같은 해에 발표된 또 다른 수치는 2.6%입니다. 네? 잠깐만요. 8.5%랑 2.6%라니요. 아니, 같은 해 조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죠? 대체 이 숫자들 뒤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이 거대한 숫자 차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탐정처럼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.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용어 정리죠.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노동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. 우선 플랫폼이 뭔지부터 볼게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앱이나 웹사이트 그 이상이에요. 플랫폼을 소유한 회사,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,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서비스 이용자. 이 세 그룹을 딱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디지털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은 또 뭘까요? 네, 바로 그 디지털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말합니다. 지금은 일단 이렇게 아주 넓은 의미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곧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연구자들이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. 바로 노동,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물건을 팔거나 에어비앤비처럼 자산을 빌려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. 우리가 오늘 파헤칠 플랫폼 노동자는 바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.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. 자, 이제 개념은 잡았으니 용의선상에서 진짜 플랫폼 노동자를 가려낼 도구가 필요하겠죠? 그래서 한국의 연구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식별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이뤄진 필터입니다. 하나씩 따져보면 아주 명쾌해요. 첫째,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하는 거 맞나? 둘째, 정규직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건당으로 하는 일거리 맞나? 셋째, 플랫폼이 그냥 광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돈 문제까지 중간에서 처리해주나? 그리고 마지막, 아무나 할 수 있게 열려있는 일인가?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진짜라는 거죠. 여기서 특히 저 두 번째 죄문, 일거리냐 일자리냐 하는데 이 모든 혼란의 핵심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서 일구하는 건 전통적인 일자리를 찾는 활동이지 우리가 말하는 기경제의 일거리 개념과는 다르거든요. 바로 이걸 혼동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단서는 모였습니다. 드디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우리가 손에 쥔 이 체크리스트라는 무기로 8.5%와 2.6%라는 두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시간입니다.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미스터리의 원인은 정의의 범위 차이였어요. 8.5%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자까지 싹 다 포함시킨 아주 넓은 의미의 숫자였던 거죠. 실제로 그 8.5% 중에서 5.9%에 달하는 사람들은 긱워커가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. 2.6%라는 더 작고 정확한 숫자.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탐정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한 진짜 긱워커들만 제대로 걸러낸 결과였던 겁니다.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? 그런데요, 이 골치 아픈 정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.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제각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.
미국은 지난주에 이랬냐고 묻는데 유럽은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요. 우리나라는 또 지난 3개월이고요. 자산을 빌려주거나 물건 파는 걸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다 다릅니다. 한마디로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완전 중구난방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 노름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?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아니라 왜 실제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연구 보고서의 한 구절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기존의 사회 안전망에 맞지 않는 새로운 고용 형태는 보호체계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. 바로 이겁니다. 제대로 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겠어요? 왜 이렇게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냐면요.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. 이분들을 세외보험에 포함시켜야 할지, 법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할지, 독립계약자로 봐야 할지, 최저임금은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부 당신은 플랫폼 노동자가 맞습니까? 라는 이 첫 질문에 달려있거든요.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공정한 정책도 없는 거죠. 일하는 방식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세고 또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